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이문화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 그게 뭐 자기 검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준의 표현을 자기 검열하는 과정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다. 저는 우리 사회적 수준이나 기준을 조금 높이는 단계지 그 자기 검열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표현 자유를 침해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해서 좀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는 건강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최근에 그 명청대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뭐 문조 털레윤이 뭐 한강새똥 돼지기린이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멸칭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일배금지법의 취지하고 좀 저희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좀 과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 이런 표현들도 조롱과 혐오의 범주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유튜브가 많이 생겼는데 어떤 규제도 없고 제약도 없는 상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막 저급하고 이런 게 막 난립하고 그게 주류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바꾸는 큰 틀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 이런 전체 유튜브를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발의 준비하시면서 뭐 일배 등등 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해보셨다면은 좀 어떤 문제의식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이걸 놀이문화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놀이문화. 거기에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문화처럼 막 번지니까 아 이게 어떤 그 규제를 안 하면 상당히 심각해지겠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분들이 그냥 놀이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뭐 이런 고민을 했고 사실 이 법 발의가 뭐 쉽지는 않잖아요. 반발하는 분들도 많고 또 타겟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상임위도 이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오해가 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다양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지 그렇게 사회를 더 혼란스럽고 좀 후퇴시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배금지법 발의한 것은 지금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뭔가 제어하는 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베와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행각들은 그동안 이제 문제도 많이 됐고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아마 이제 일베금지법이라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이게 일베만을 타겟팅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기타 다른 또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정화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제가 뭐 있다고 보시는 표현은 거죠? 그냥 가칭 일배금지법이라고 했지만 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조롱과 혐오를 좀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거를 근절하자는 취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유포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 처벌이 있고 또는 그 사이트 운영자는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한 게 이 법이거든요. 뭐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워낙 이슈여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배제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조롱 논란이 있는데요. 이 팀이 이걸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선 잘못은 했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 목소리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제가 조롱 혐오에 대한 규제도 말씀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뭐 야구 경기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게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정말 서로 얘기하면서 이걸 뭐 약간 장난처럼 근데 상대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초반에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가장 그 경계하시는 건 단발적인 그런 어떤 혐오 표현들도 문제지만 그게 놀이문화처럼 번지고 확산하는 그거를 저는 그게 상당히 사회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예.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배금지법을 예. 추가로 입법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 뭐 특별히 더 그 조롱과 네. 혐오는 거기 안 들어가 안 있거든요.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실 네네. 이제 가장 관건은 이걸 이제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이 조롱과 혐오의 정의를 잘 하는 건데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네. 방미통이나 관련 네. 기관들이 또 국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네, 네. 상당히 좀 세분화해서 네, 이걸 네.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이 조롱과 혐오는 7월 7일 발의된 네. 법에 없거든요. 네, 허위 네. 사실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조롱과 혐오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법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예. 네네. 그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뭐 강하게 네.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조롱과 혐오라는 건 아직 명확하게 또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좀 측면이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미 통과된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배금지법을 좀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좀 상당한 좀 어려움이 예상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뭐 보시는지. 입법 과정에서 여러 네. 의견이 있고 네. 뭐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발의되는 법도 그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돼서 사실 그 처벌 같은 건 상당히 느슨해졌어요,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전 그래도 이런 걸 해서 좀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 지금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네, 지금 네. 균형이 안 맞고 네.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는 건강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 아까 이제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예, 예. 부여하는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하셨고 다시 이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도 이제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좀 책임을 많이 부여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과징금을 맞지 않기 예. 위해서 좀 과잉 좀 삭제 조치라든지 예.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려를 표하고 비판하는 근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잉 삭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법도 조치 명령에 삭제, 네. 차단, 노출 제한, 수익 제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네. 제일 끝에 가면 제가 발의한 법안은 폐쇄까지도 있는데 거기까지 예. 안 가고 저는 이 조치 명령 단계에서 좀 많은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7월 네네. 7일부터 발의된 법도 네. 이 뭐 삭제나 차단 이 단계가 전 네. 필요하고 여기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네. 게 가장 네. 좋고 그러면서 뭔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의 강제성도 있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네. 이게 정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롱과 혐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판단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판단, 뭐 정파적으로 판단하지 예. 않는 그런 객관적인 맞습니다. 부분.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논란을 좀 예. 불러오는 예.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좀 누가 봐도 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일단 법의 시행령에도 기준이 네.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네. 이걸 이제 판단하는 기구에서 네. 그 누가 봐도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파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면 이 법은 거의 무력화될 것 저도 같아요. 그게 제일 예, 우려스러운 예. 부분이거든요. 네.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사실상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투명성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네, 투명성 센터 뭐 센터 예.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게 좀 정부보다 객관적인 기구처럼 네.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는 공정하게 네, 뭐 네. 성향가 뭐 이런 걸 떠나서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저는 요번이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한 단계 그 성숙해질 수 있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네. 어떻게 구성하는지 네. 먼저는 사실 이런 게 어떤 정권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아픈 과거도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정권에 정말 관여를 하지 말고 네, 네. 투명하게 네. 잘
하고 저는 뭐 지금 정권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부터 좀 잘 이렇게 예. 다 이게 모든 게 잘 그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그래서 바람이 저는 이제 있거든요. 방송사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지금 네. 이사 선임하고 좀 네, 있으면 네. 이제 100명의 국민추천단이 사장 네. 선임하는데 저는 법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사장이 될지 잘 모르고 의외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번에 이사 네, 선임 네. 과정을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은 네. 안 되거든요. 또 네. 오히려 정권이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이런 게 정착돼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업자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번 짚어봤는데 그 이용자 입장에서 이 비판과 풍자의 수위가 어느 정도 허락되느냐, 그러니까 좀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거를 사실 법령이 하나하나 다 정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법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 자기 검열하는 과정에서 이 법령의 규정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스스로 사정 검열한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법적으로 헌법은 사정 검열은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사정 검열은 없는 거고 이제 자기 검열을 그쵸. 한다는 건데 네.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이문화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 그게 뭐 자기 검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준의 표현을 자기 검열하는 과정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다. 저는 우리 사회적 수준이나 기준을 조금 높이는 단계지 그 자기 검열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쭉 들어보니까 말씀을 지금 일배금지법 발의하신 게 꼭 원안 그대로 통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네.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를 했는데 이제 발의 과정에선 뭐 저희 상임위도 거쳐야 되고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취지는 살리고. 네. 예. 마지막으로 한동훈 의원의 주장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허위조작정보금지법이 이제 7일에 시행된다고 해서 뭐 77법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행 유예하자, 그리고 재개정 절차에 돌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시행이 7월 7일이니까 시행을 네. 하고 사실 법이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취지에도 맞고. 예. 시행해나고 예, 예. 하고 보완해 나가자. 그러니까 예. 보완할 측면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행해 보면은 네. 뭐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오겠죠. 지금 이제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 뭐 어떤 사업자라든지 이용자들의 어떤 시행 이후에 불만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개정안을 또 발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게 무서워서 발의도 못하고 네. 뭐 통과도 못 시키고 시행도 유예한다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명청대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그런 프레임 속에서 뭐 문조 털레윤이 뭐 한강 새똥 돼지기린이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멸칭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일배금지법의 취지하고 좀 저희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좀 과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 이런 표현들도 조롱과 혐오의 범주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가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유튜브가 많이 생겼는데 어떤 규제도 없고 제약도 없는 상태고 뭐 정보통신법이 개정이 됐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크게 규율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막 저급하고 이런 게 막 네, 난립하고 네, 그게 그렇습니다. 네. 주류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바꾸는 큰 틀의 작업이 필요하지 이런 전체 유튜브를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네.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이유라든지 그런 데서도 일배를 언급하고 하긴 하셨지만 일배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니고 뭐 민주진영 내에서도 오가는 그런 멸칭이 있다면
일배금지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신다. 저는 그거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네. 언론 뭐 우리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뭐 유튜브도 다 똑같이 네, 그럼요. 기준과 원칙은 똑같아야죠. 어느 네, 진영이라고 뭐 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네.